선생님, 여기가 진짜 아시아 나라 맞나요? 파리와 로마를 놀이터처럼 다니던 러시아 재벌가 딸들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이들은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다며 진심으로 한국화를 선언했는데요. 평생 최고급만 경험해온 아이들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크바 프리미엄 사립학교 엘리트 반 담임교사 올가 페트로바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솔한 학생들은 모두 러시아 최상류층 가정의 딸들로 평소 유럽 각지로 휴가를 다니며 세계 곳곳의 고급 시설들을 경험해본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 도착 첫날 밤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 아이들은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파리, 로마, 런던을 다니던 아이들에게 아시아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16살 소녀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비슷할 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17살 나타샤는 제대로 된 쇼핑 장소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정부 고위직이나 대기업 임원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최고급 호텔과 인류 서비스만 경험해온 아이들이라 웬만한 것으론 감동받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시각이 밤 11시였습니다. 러시아라면 공항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모든 시설이 나처럼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끊임없이 바닥을 닦아내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조명이었어요. 어떤 구석도 어둡지 않았고 마치 갓 개장한 전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5살 카리나는 제 팔을 잡으며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는지 너무 깨끗해서 미술관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놀란 건 바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텐데 먼지 하나,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의 가장 고급 쇼핑몰보다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16살 다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변기 시트가 자동으로 바뀌고 휴지도 자동으로 나온다며 감탄했어요. 이 아이들이 유럽 최고급 호텔들의 화장실을 써봤는데도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공항시설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모든 직원들이 지친 기색 없이 웃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면 이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을 찾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카트 하나하나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들은 여러 언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7살 알리나는 이곳 공항이 자신들이 다녔던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유명 공항들도 시설은 좋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공항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러시아와의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든요. 특히 청소 상태와 직원들의 친절함이 확연히 달랐어요. 16살 소녀는 러시아 공항에서는 밤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티가 나는데 여기는 아직도 손님을 맞을 준비가 완벽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마치 탐험가가 된 것처럼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만 벌써 이 정도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3일 동안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이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6명의 러시아 학생 단체라면 보통 어느 나라에서든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해야 하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미리 당부했습니다. 해외 입국 심사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특히 단체 여행객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유럽 여행에서 경험했던 긴 대기를 떠올리며 각자 휴대폰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두고 간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국 심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안내판부터가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안내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고 단체 여행객을 위한 별도 안내 데스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직원 한 분이 다가와서 유창한 러시아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17살 엘레나는 깜짝 놀라며 제게 속삭였어요. 파리 공항에서도 이런 세심한 언어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영어 안내는 잘 되어 있지만 러시아어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곳은 많지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절차의 간소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여권과 입국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죠. 아이들은 가방에 넣어둔 각종 증명서와 추천서들을 꺼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색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질문도 최소한으로 했고 필요한 것만 간단 명료하게 물어봤어요. 15살 이리나는 심사관이 웃으면서 여행 목적을 물어봤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관공서 직원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16명의 단체 입국 심사가 불과 20분 만에 끝났어요. 모스크바에서 예상했던 시간의 3분의 1도 안 걸린 거죠. 아이들은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이게 정말 맞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정확성도 놀라웠어요. 여권을 스캔하자마자 모든 정보가 즉시 화면에 나타났고 오류나 지연 없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16살 마리아는 이런 시스템을 러시아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감탄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얼굴이 이제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17살 아나스타샤는 한국 정부의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인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세관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하자 간단한 확인만 하고 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러시아라면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세세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공항 내 와이파이도 놀라웠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연결되었고 속도도 빨랐어요. 아이들은 즉시 부모님께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5살 폴리나는 이런 편의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비행기 편명과 도착 시간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가방을 찾기 위해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모든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놀라워한 건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단 한 번의 지연이나 혼란 없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16살 소피아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비즈니스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벌써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시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답게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시민과 방문객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한국에서의 나머지 일정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던 처음 마음가짐에서 이제는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첫 번째 인상이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공항에서 나온 순간 아이들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러시아라면 이미 거리가 적막하거나 위험해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밖 풍경은 아이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어요.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놀란 건 혼자 있는 여성 승객들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50대 정도의 여성도 편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 공항 밖에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픽업을 기다리거나 미리 예약한 택시를 타야 해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낮 시간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6살 옥사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러시아라면 늦은 시간에 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더 놀랐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짐을 실어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개별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러시아의 심야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이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들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도로 위의 풍경이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끊김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전혀 없었어요. 17살 다리아는 이런 조명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기료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블록마다 있었습니다. 16살 바르바라는 러시아에서는 새벽에 문을 여는 가게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여기는 정말 신기하다며 말했어요. PC방이나 노래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도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이런 야간 문화가 가능한 이유가 안전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밤늦게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택시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잘 관리된 택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었고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택시를 타는 건 꽤 위험한 일이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에서 아이들이 목격한 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커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직장인,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 보였어요. 15살 리자는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이 안전함의 느낌을 전달하기 어려울 거라며 아쉬워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직접 경험해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놀라워한 건 여성들의 자유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들,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다니는 젊은 여성들, 심지어 조깅을 하는 여성까지 봤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6살 스베틀라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며 말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늦은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그런 제약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저 역시 교육자로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환경이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긴장하지 않고 주변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후에도 아이들은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본 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만으로도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도시는 살아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에게 한국은 이미 특별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아직 첫날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둘째 날 아침 8시 서울 시내 관광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 지하철은 꽤 유명하거든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지하철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동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선 입구부터가 놀라웠어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역은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관리 상태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침 러시아워에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자동 발매기가 여러 언어를 지원했고 러시아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6살 카테리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기계 조작도 직관적이어서 한번 보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개찰구를 통과할 때 아이들이 처음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즉시 반응했고 지연이나 오류가 전혀 없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가끔 카드를 여러 번 대야 하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가서 아이들이 가장 놀란 건 시간표였어요.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서 열차가 들어왔어요. 17살 유리아는 이런 정확성을 러시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 시간표가 있어도 실제로는 오차가 꽤 있거든요. 기상 조건이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승하차 질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릴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타는 기본 매너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아침 러시아워에 이런 질서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도 놀라웠어요. 좌석이 깨끗했고 바닥도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차량 안이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16살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는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환승역에서의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동선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환승 통로도 넓고 깨끗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환승이 꽤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이 깨끗했고 편의점들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어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여행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가 모두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승객들의 모습도 특별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신문이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출근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17살 아냐는 이런 학습 분위기가 나라 전체의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 광고들도 흥미로웠어요. 교육 관련 광고가 많았고 문화 행사나 공연 안내도 있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불쾌한 광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 역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각 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역사와 연결된 쇼핑몰이나 문화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시성이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정확했고 도착 시간도 예측 가능했어요. 덕분에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통 지연을 항상 고려해서 일정을 짜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15살 스테파니아는 이런 교통 시스템이라면 시간 관념도 자연스럽게 정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스템이 정확하면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생활 패턴이 형성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까지 여러 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첫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어요. 시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대중교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민의식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걸 아이들도 느꼈을 거예요. 둘째 날 오후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모스크 바강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강이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본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우선 공원 자체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좋은 공간이라면 보통 입장료를 받거나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원의 관리 상태였어요. 잔디밭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산책로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 방식이었어요. 공원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6살 밀라나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킨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통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민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운동기구들도 놀라웠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관리 상태도 새 것처럼 좋았습니다. 러시아라면 이런 시설들은 금방 훼손되거나 낙서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든 기구들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17살 타티아나는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며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운동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간단히 닦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배려심이 시설의 수명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커플들은 돗자리를 펼치고 피크닉을 하고 있었고 중년 남성들은 운동기구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늘에서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반려동물 문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는데 모든 견주들이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려동물이 용변을 보면 즉시 치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5살 니나는 이런 에티켓이 정말 멋있다며 말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여유롭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놀게 할 때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보행자와 자전거가 분리된 도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행자들을 배려하며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호 배려 문화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에는 카페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카페치고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16살 디아나는 러시아라면 이런 위치의 카페는 엄청 비쌀 텐데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며 놀라워했어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특별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단체로 댄스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전한 여가 문화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공공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청결했어요. 화장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손 씻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공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도시 스카이라인도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이 잘 맞춰진 도시 계획의 결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도시에서 살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해질 무렵 공원을 떠나면서 아이들은 한국 시민들의 성숙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이나 규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유지된다는 게 놀라웠다고 했어요. 17살 베라는 이런 시민의식이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지 실감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본 모습들은 단순한 여가 공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사회의 단면이었습니다. 공원을 떠나면서 아이들은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이런 시민의식을 실천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이런 영감을 준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교육이었어요. 셋째 날 오전 강남의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서점들이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대부분이라 대형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서점 구경이 그리 특별한 경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보문고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어요. 우선 서점의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몇 개 층에 걸쳐 있는 매장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의 서점들과 비교할 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경영, 자기계발, 외국어, 전문 기술서까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책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깊이 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16살 소피아는 러시아에서는 서점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며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며 신기해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와서 자기계발서나 전문 서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영학 도서를 진지하게 읽고 있었고 젊은 직장 여성은 외국어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외국어 학습서 코너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다양한 언어의 학습서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책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7살 예카테리나는 한국 사람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며 감탄했어요. 컴퓨터와 IT 관련 서적 코너도 방대했습니다. 프로그래밍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까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책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문 서적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중년 직장인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서점 내에 마련된 카페 공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학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5살 바실리사는 이런 공간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다며 말했어요.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서전, 투자와 재테크 관련 서적, 시간 관리와 효율성에 관한 책들이 인기가 높았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수험서 코너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어학 시험 등 다양한 시험 준비서들이 엄청난 양으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장 놀란 건 학습 문화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중년,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컴퓨터 활용서를 읽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서점 직원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고객이 특정 주제에 대해 문의하면 관련 도서들을 정확하게 추천해줬어요.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품질이 서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장에서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서점 운영 방식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근처의 스터디 카페들도 구경해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공부할 공간을 빌린다는 개념이 러시아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각자 집중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스터디 카페 내부는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개별 좌석마다 조명과 콘센트가 완비되어 있었고 소음 차단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료 음료 서비스도 제공되었고 프린터나 복사기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16살 안나스타시아는 이런 환경에서라면 공부 효율이 정말 높아질 것 같다며 감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 주부들, 심지어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생들, 자격증 준비생들, 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도서관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동기부여 효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몰려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격증 공부나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문화가 없거든요. 이런 학습 인프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개인의 역량 향상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문화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점과 학습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아이들은 한국의 교육열과 학습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입시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로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시민들의 열정이
곧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에 자극받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쇼핑을 위해 명동과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상류층 아이들이니만큼 유럽의 명품 쇼핑가들은 이미 많이 경험해봤어요. 파리의 샹젤리제나 밀라노의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에서 쇼핑해본 아이들이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건 단순한 쇼핑을 넘어선 첨단 서비스의 향연이었어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놀란 건 거리 자체의 활기였습니다.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상황에서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고 길거리 상인들도 과도하게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16살 아리나는 러시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명성을 들어봤다며 기대감을 표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언어 서비스는 파리나 밀라노에서도 쉽게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품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직원분이 각 아이들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개인별 맞춤 제품을 추천해줬어요. 그것도 고압적인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17살 예브게니아는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어요. 제품의 품질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품질이었어요. 가격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유럽에서 사려면 2배 이상 비쌀 거라며 놀라워했어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장 내에 설치된 디지털 미러에서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부 분석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쇼핑 경험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금, 카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러시아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15살 발렌티나는 이런 결제 시스템이 정말 미래적이라며 신기해했어요. 백화점에서의 경험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들어서자 마치 궁전 같은 인테리어에 먼저 놀랐어요. 그런데 시설의 화려함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정중하고 친절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개인 쇼핑 컨설팅 서비스도 받아봤습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각 아이들의 체형과 선호도를 고려해서 옷을 추천해줬어요. 단순히 비싼 옷을 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개인 맞춤 서비스는 유럽에서도 최고급 매장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들의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고 품질도 우수했어요. 특히 젊은 감각의 캐주얼 브랜드들은 유럽 브랜드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패션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면세점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규모와 브랜드 구성은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나 런던 해로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국어 서비스의 완성도였습니다. 러시아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이런 언어 서비스 수준은 세계 어느 쇼핑센터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쇼핑 플랫폼과의 연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확인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러시아로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쇼핑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쇼핑 지역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세련된 브랜드 매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실도 충실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과 전통의 조화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함께 한국 전통의 정중함과 세심함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독특한 조합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한식당에서 받은 서비스는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플레이팅과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정교하고 맛있는지 몰랐다며 감탄했어요. 카페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카페들마다 각자의 개성과 특색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커피 맛도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였습니다. 교통, 결제, 언어 서비스, 배송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쇼핑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놀라워한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술력, 디자인, 서비스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을 하면서 아이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실감했어요. K-뷰티, K-패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 역시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3일 전 도착했을 때의 시큰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다짐이 서린 눈빛들이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16살 소녀였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비슷할 거라며 별 기대 없이 왔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17살 나타샤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보였어요. 쇼핑할 곳이나 있을까 했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생 학습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러시아에 돌아가서도 이런 자기계발 문화를 실천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지하철을 타도 낯선 곳을 혼자 다녀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실감했다고 했어요. 효율성에 대한 감탄도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했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혼란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모든 곳에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개인의 생활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며 감탄했어요. 가장 놀라워한 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공재산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정도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학습 문화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걸 이해했다고 했어요. 기술의 일상화도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편리했다고 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문화의 수준도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전문적이고 세심했다고 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이런 서비스 문화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도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의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이들의 감탄은 계속됐습니다.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마지막까지 한국의 시스템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면서 아이들은 한국 제품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품질과 디자인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한국 유학을 고려해보겠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시민의식과 학습 문화를 러시아에서도 실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때 한 아이가 한국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일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 말이에요. 이런 생활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한국화라는 표현에 공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배워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아이들은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로서 깊은 감명을 받은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효율적인 시스템, 끊임없는 발전 의지가 만들어낸 종합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한국화 선언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3일간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가치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배려심 넘치는 사회,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모든 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부터 변화를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아이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의지였어요. 이런 영향력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